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유광성 님이 어제 고향 김포에 가서 대합 파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출근길 시선 집중을 4명 중에 3명이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이비 형 얼굴은 저만 알고 있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마 라디오로 들으셨던 모양이죠? 그런가 보네요. 근데 그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그죠? 네. 대화 먹으면서 전파시키셨겠죠. 지금 대화철이긴 한데. 네,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이비의 얼굴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하늘호수님, 데이터 사용량이 남았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모자랍니다. 다 제이비 동생 덕분입니다. 그러신가요?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위로를 드려야 되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감사하다. 네. 어떻게 데이터 사용비는 좀 보태주실 거예요? 요즘 그 와이파이 많이 있는데 네. 네. 많이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이런 데 많은데 네. 아무튼 네. 근데 뭐 7시 때니까 그렇죠. 공공 와이파이 터지는 대로 가시라 말씀드리기도 좀 거시기하고 그죠. 네, 그렇다고 좀 비싼 요금제 쓰시라고 하기도 거시기하고. 그러니까요. 아마 생방송 보고 다시 보기도 계속 보셔가지고 데이터가 좀 모자란 거 아닐까요? 다시 보기 조금 줄이셔도 괜찮다. 뭐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 쓰셔도 되고. 네. 달탄양님이 엄마가 편찮으셔서 오늘 병원에 MRI 찍으러 갑니다. 완쾌 맛집으로 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제이비 응원 부탁드려요. 편찮으시구나. MRI를 찍으신다고요? 네. 머리 쪽이 불편하신가 모르겠는데 별일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제이비타임즈가 면접을 잘 본다, 뭐 시험을 잘 본다 이래가지고 합격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또 달타양님이 완쾌 맛집이라고 또 명명을 해주셔가지고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안토님이 네. 열혈 시청자라 저도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들 군무원 면접 봅니다. 군무원? 네. 예, 합격하실 겁니다. 그죠? 어느 지역인가 근데? 부대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계룡대에서 9시에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아드님이 이런 예. 말씀하셨대요. 예. 심장을 잠시 꺼내어 진정시켜주고 싶다. 뭘 그렇게까지 긴장을 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심환 하나 드시면 된다니까. 예. 또 한 분이 올라주셨네요. 이현주님. 여기는 졸업한다는 얘기구나. 아들이 경찰학교 졸업이라서 부산에서 새벽부터 가는 중에 듣고 있습니다. 예. 앞날 축하해 주세요라고 올리셨네요. 이제 경찰관 이제 그 제복이 있고 이제 현장을 누비시는 겁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309님은 힘들게 준비한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오늘부터 행복하게 출근합니다. 정원 가꾸시고 이러는 건가? 조경기능사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시구나. 축하해 주세요, 빨리. 뭐 이렇게.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야죠. 근데 이 조경기능사에 관심 있는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얘기 들었는데 네. 이게 되게 멋있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귀동량으로는 요즘 전원주택이 되게 요즘 약간 좀 주춤하긴 하지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나 했더니 이제 조경사분들이 이렇게 이제 출장을 모셔가지고 네. 이렇게 쭉 관리해 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모 기업들 같은데도 왜 조만한 그 나무들도 많이 심겨져 있고 어떤 조경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념 식수라 그러나 해가지고 왜 심어놓은 나무들도 있잖아요. 네. 뭐 이건 회장님이 심은 거다. 그럼 그것만 담당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러겠네요. 그럼 비싼 나무니까.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아침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309님께는 저희 PD가 축하 선물로 유산균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문자 소통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요.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가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었는데요. 찬성 응답이 65%, 반대가 24%로 나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보수층의 반응인데
이념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이 47, 반대가 45%로 나왔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58%가 찬성, 36%가 반대.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찬성이 58, 반대가 30%가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놓고 보면 70대에서만 찬성 32, 반대 50%가 나왔을 뿐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특검법 찬성 응답이 높았다. 이런 결과입니다. 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도 이렇게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어제 뉴스를 많이 탔는데 네. 분석 좀 해보면요. 김건희 특검법 표결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쉴드 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그런 분석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으로부터 추출할 2차 분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임계점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필리버스터 포기는 이른바 침묵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시발점이 도래하느냐 마느냐 이게 궁금하다라는 건데요. 언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유빈은 어떻게 보는데요? 공개 행동 개시 시점 만약에 개시가 된다면 그건 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쏟아지는 뉴스 때문인데요. 어제 하루에 추가된 김건희 여사 관련 뉴스만 추려볼까요? 첫 번째, 뉴스 토마토가 추가 보도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던 이 씨의 폭로였는데 명 씨가 업무보고차 김영선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는데 이때 나온 육성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 된다는 걸까요? 두 번째, JTBC의 추가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1차 시기 주포로 지목됐던 이모 씨가 2010년 3월 4일 지인 권모 씨 계좌로 4,700만 원을 김건희 여사 계좌에 송금을 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 씨에게 김 여사의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4,711만 원이었는데 이 송금해준 4,700만 원은 손실보전금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 씨는 손실을 보전해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쌓이고 쌓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상식적 전망일 겁니다. 그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행동의 내용인데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이 어제 SBS에 나가서 한 말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사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자는 게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털고 가는 게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 아마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과를 요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계속 독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독대 자리를 만들어서 조용하게 요청드리는 이런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행동 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보수층 눈높이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이탈된 보수층의 마음을 돌리게 함과 동시에 남아있는 보수층의 반발, 여기서 반발은 한동훈 대표를 향한 반발인데요. 이 반발을 방지하는 게 독대 자리에서의 조용한 요청,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그러면 보수층 눈높이는 맞출지 모르겠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을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사과로 될까요? 오히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제 10월 4일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재표결 때 어떻게 될 거냐? 다 여당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당만 바라보고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뭐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본다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걸 그러니까 선두에 서서 감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아있는 보수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것들을 의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독대 자리에서의 조용한 사과 요청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그걸로는 이탈한 보수층 약간은 되돌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와는 좀 약간 다를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른바 중수청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랑 맞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뉴스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이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파면 요구 결의안 시동을 걸었고요. 이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김태효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에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체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김태효 차장이 국기를 볼 수 없어서 그리고 연주만 들을 수 있어서 그 방향을 향하여 선체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런 설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납득이 될까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 에이 설마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고요. 실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용산의 설명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그러냐면 자 그때 그 공개된 사진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극기를 찾아 손을 가슴에 얹은 참석자들 그리고 태극기를 못 찾아서 애국가가 나오는 방향으로 선 김태효 차장 시선 방향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같아요. 김태효 차장이 고도근시나 부동시가 아닌 이상 태극기를 못 찾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눈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효 차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열한 사람들이 모두 한쪽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면 100번 양보해서 김태효 차장이 태극기를 못 찾았다고 쳐요. 따라하는 게 보통 눈치껏 하는 행동 아닙니까? 영상에 보면은 고개를 돌려서 김태효 차장이 주변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올렸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눈치도 없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길게 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신용훈님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뉴스는 국기가 문제가 아니라 애국가가 나오면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게 기본 아닌가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 채택들을 하고 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몇몇의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김태영 21g 대표, 안철영 경기도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눈길을 끄는 사람은 김태영 21g 대표입니다. 자, 귀에 익숙한 업체 이름이죠. 네. 자, 대통령 관저공사의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근데 이 21g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후원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나온 이야기가 더 있었습니다. 후원 업체를 넘어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밝힌 건데요. 21g이 한 구직 사이트에 기업 연역을 올렸는데 이걸 보면 2018년에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이라고 하는 연역 내용을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은 뭐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공사에도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게 감사원에서 그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이때 21g이 등장을 했는데 이 21g은 면허가 실내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 건축 공사업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주도에 있는 모 종합건설을 섭외를 했는데 더 희한한 건 이 업체가 공사에 직접 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이 업체 대표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또 이 공사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청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불거졌던 문제가 뭐냐면 아니 하고 많은 업체 중에 왜 제주도에 있는 업체까지 갔느냐. 여기에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렸었죠. 의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의혹이 이런 차원이다라고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21g 이 업체 대표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그 감사 결과에서는 왜 21g에게 맡겼냐라고 했을 때 누군가 추천을 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추천자가 밝혀질 수 있을지 국감 주목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금 필리핀 가정관리사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이탈한 사실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찌보면 연관된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E7 비자 허용 분야의 요양보호사를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한 거예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연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비자 허용을 시범 운영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뒤에 후속 행위도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마산대학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1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부설기관에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양성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움직임이 나타났느냐? 일단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110만 명 수준이었던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에 가면은 145만 명으로 그리고 2030년에는 16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양보호사 공급은 2027년부터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좀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검토에 들어갔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 가정관리사를 도입하는 것과 맥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필리핀 출신 가정관리사 2명의 이탈 현상을 다시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외국인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지금 내부 행정 시스템이나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가정관리사 임금이 높다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임금 불만 때문에 이탈을 했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이건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조차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인력의 어떤 수입을 계속 늘린다, 분야를 확대한다. 이거는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종합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물프레님이 인구도 줄고 노인은 늘고 손은 모자라고 우리나라 괜찮을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데이지님은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원섭파님,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 먼저 제대로 정착시키고 다음 일을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비자가 신설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으니까 지금 뉴스로 전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혹시 또 다른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어떤 간병인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하여튼 좀 차제에 좀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